시사인라이프가 만들어가고 있는 팟캐스트 항암 신약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 암 유병자 수가 2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암 유병자란 암을 확진받은 후 10년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암 유병자 201만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 25명 중 1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 시사인라이프는 암이란 질병과 항암 치료, 항암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총 5부작의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암은 왜 생기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관계를 선악의 대결로 이야기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셀러스의 유명종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무거운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저희 시사인라이프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네네. 네, 활동하는 게 이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사실 시사인라이프의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좋은 코멘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벌써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최근에 바이오벤처에 합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고 나서 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청해 왔었는데요. 자, 항암 신약에 대한 팟캐스트로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그동안 항암에 관련된 컨텐츠랄까요? 항암이라기보다는 암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전문가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여쭤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이분들이 이제 의학에 근거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암의 영역은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정복해가고 있는 거지 모든 상황이 종결됐다라고 보지 않으시니까 단정적인 언어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굉장히 전문가다운 양심적인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건강식품 유통하시는 분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치료 요법들이 부작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중병,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강식품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병이 치유되는 그런 효과를 본 거를 가지고 이제 암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담기에는 또 좀 이건 너무 비전문가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영역에 계시는 비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푸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어떤 포지셔닝을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다른 이제 테크 벤처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벤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뭐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저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요새 이제 주식 초보자들은 이제 주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초보라서 이제 발인이로서 이제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이라도 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공부를 하시더라도 혼자서 그냥 심심풀이 혹은 뭐 덕후의 심정으로 공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실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전문가분들한테서 조언을 들으면서 공부하신 거라 그래도 틀린 얘기는 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네 바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이제 지금 네네. 오늘 첫 시간이라 둘이서 시작하는 이야기지만 네, 그렇죠. 이후에는 세 분, 네 분 모여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 재밌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항암 또 항암 신약 개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어렵고 좀 딱딱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가 전체 인구의 201만 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 초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최신 통계가 2018년도 그 병원 진료 기록을 가지고 하는 통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가장 최신 통계가 2018년도 말 기준 암 유병자 201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암 유병자는 암을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혹은 암 치유가 됐는데도 암을 겪었던 사람을 다 통틀어서 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10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암 치료가 끝났어도 암이 발병한 때로부터 10년까지의 인구를 201만 명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그 인구수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정확히 왜 유병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 수를 세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암이 완치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암 수술을 하거나 암 치료를 시작하고 5년 동안 그 사람이 뭐 암이 더 퍼지지 않고 이러면 완치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암이 100% 치료되지 않는 경우를 산정해서 암이 발병하고 10년 차까지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암 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이유는 좀 더 파보면 나오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암을 경험을 하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전 인구의 5천만 인구의 201만 명이다. 그러면 25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네네. 네, 25명 중에 1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암이 굉장히 멀리 있는 병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병원비도 그렇고 수술로부터 이제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네.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가족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네. 암 환자가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당시에 항암제가 인터페론. 아. 예, 인터페론이라는 약이 너무 비싸서 한 번 뭐 주사 맞을 때 100몇십만 원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당시 주택복권 당첨 금액이 5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야. 예, 그러니까 작은 집 하나 살 비용의 5분의 1 정도가 항암 치료받는 비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집에 암 환자가 한 명 등장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암은 사실 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큰 병이었지만 집안이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암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예방 차원에서 전 국민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험 쪽에서도 암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서 암을 검사하고 수술하고 또 사회 복귀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하지 않고 여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나오고 이게 또 이제 정말 의술의 문제인 거냐, 경제적인 문제인 거냐, 사회적인 문제인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암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보다는 암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암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보다는 좀 민간요법 스타일의 그런 이야기들, 예, 그리고 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이야기로만 화제가 흘러가요. 누가 암 투병한다더라. 그 집안 어떡한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암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무슨 암을 어떻게 투병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서 선진국이지만 의료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지식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암을 극복하고 암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제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 이제 암의 극복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저 혼자 굉장히 주구장창 아니,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입부가 중요하니까요.
아, 예. 사실 이 정도까지만 고민하고 네. 나머지는 네. 좋은 콘텐츠 갖고 와서 좀 저희 독자분들이나 네. 지금 청취하신 청취자분들한테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혼자 고민만 했던 거죠.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명종 이사님께서 책임지시면 됩니다. 제가 뭐 책임질 수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암은 뭐냐? 좀 뭔가 그동안 발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공부한 만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요새 인터넷에 암 검색하면은 이제 지식백과에도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캔서라고 하고 네. 또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끊임없이 이제 증식하면서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파괴해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세포를 모두 잠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기관이 기능이 망가지게 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결국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종양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암의 전 단계를 이제 종양이라고 해서 종양은 영어로 이제 튜모라고 합니다. TUMOR. 그래서 이제 이 종양은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악성 종양을 이제 암, 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암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좀. 그러니까 결국은 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포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연변이가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 몸은 다양한 형태의 면역세포와 또, 미생물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병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방어해내는 어떤 그러한 그 살아있는 어떤 전쟁터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신체죠. 그래서 신체 면역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우리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외부에 끊임없이 이제 노출이 된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우리가 거의 24시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극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자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의 내부의 메커니즘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나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이상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발암 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의 안 좋은 자극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들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분할을 하거나 이제 돌연변이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돌연변이 계속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돌연변이 세포가 정상적인 면역 세포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면역 기능이 약화가 돼서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이제 정상적인 세포들이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세포에 포섭이 되거나 이제 넘어가서 어느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제 세포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기관에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그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는 것은 초기에 연기라고 하잖아요. 연기는 사실은 발견되기 어려운, 암이 발현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극초기 단계.
그래서 그냥 종양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서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에 따라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암의 발생과 성장은 결국은 비정상적인 이 세포인 암이 얼마나 인체 내에서, 많이 이렇게 발현하느냐. 그리고 발현된 그 암세포들이 특정 조직에 안착하느냐의 여부로 우리가 이제 암의 발병이 난다.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병이라고 여겨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제 그 항암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 예, 그래서 대사 항암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제 대사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새 이제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암도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생존하는 방식을 이제 암도 결국은 대사 활동을 통해서 먹고 배설하고 이제 이런 대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를 그냥 암 덩어리로 이렇게 그냥 퉁쳐서 보지 않고 암세포와 암세포 주변에 있는 암을 둘러싼 환경 이걸 갖다 이제 암 미세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세포니까 미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그래서 이제 종양 미세 환경 내지는 암 미세 환경. 그래서 그 암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무슨 메커니즘으로 성장을 하느냐가 상당히 주된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몸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극소수는 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특정 기간에 급격한 어떤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 암세포를 제압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도 하고 네.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발견됐다가 그 다음 텀 1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이분이 어떤 분들이 이제 암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없던 암이 갑자기 생겼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이분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꼈거나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없던 게 아니라 이제 있었는데 이게 몸의 균형이 급속도로 붕괴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암이 자리를 잡고 이제 급속하게 성장한 경우. 이거는 특별히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대사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역시 그 암세포의 성장 속도도 이제 우리 몸 이제 숙주죠. 숙주의 어떤 대사 활동의 속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례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세포 단위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네.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간에. 네.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내 몸을 내가 장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앞에 있는 펜을 집어야지. 맛있는 음식인데 남들보다 먼저 맛을 봐야지. 이렇게 움직여지긴 하는데 그런 하나의 큰 장기라고 표현해야 몸의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의지를 갖고 움직여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 몸속 안에 있는 위장한테 너 소화하지 마. 그렇죠. 이거 먹지 말고 토해내라든가 이거는 반드시 소화시켜. 이렇게 명령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가면 우리 몸에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 세포 하나하나를 느끼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상세포가 돌변해서 암세포가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하고 좀 비슷한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오더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문짝을 두드려 보시기 시작하고 그런 소위 주폭 활동을 하고 이런 우리 이웃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 체내에서 벌어지는 항원항체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암세포를 둘러싼 조금 전에 뭐 그 종양세포 환경 말씀하셨잖아요. 네, 종양 미세 환경. 네, 미세 환경.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그런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의 생명 반응으로서만 살아가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세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암세포 암세포가 이제 성장하고 또 정상세포가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암의 특징은 사회학과 좀 비슷한 경향을 띠더라고요. 조직 폭력이라든지 뭐 범죄 집단이 사실 끊임없이 이제 형태를 바꿔가면서 사회에 이제 뿌리 내고 있는데, 제3세계 국가들일수록 노골적인 방식으로 부정부패와 이 범죄 집단이 결합을 하고 선진사회고 민주사회가 될수록 그런 세력들이 작게 되거나 이제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이제 정상적인 국가 형태로 변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암세포는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집단 같은 건데 이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강력한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분할을 해요. 암세포는 세포 단위에서 그런 형태로 자기 자가 증식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생명 활동은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생명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활동인데 이 암세포의 생명 활동, 자기 생존을 위한 활동은 다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써먹고 버리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몸만 키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부에서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숙주, 이제 본체죠. 어떻게 보면 본체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본체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성장하면 된다. 이제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집단이 자기의 어떤 탐욕과 욕망을 계속 증식하기 위해서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또 팔아서는 안 될 물건들을 팔거나 이걸 폭력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암세포가 자기 생존을 위하고 무한 증식의 욕구를 계속적으로 이제 분출하는 기전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정상세포는 스스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세포가 파괴가 돼서 복구가 안 되면 자기가 비정상 세포가 됐기 때문에 함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체 내에서의 식균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정상 세포가 비정상화 됐을 때 바로 이제 죽어줌으로써 자기 시스템을 위해서 희생해 줌으로써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암세포는 비정상이 됐을 때 비정상이 이제 돌연변이가 되어져서 오히려 조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한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진시황 같은 사람이 자기는 진나라 전체의 자원을 다 소비해서라도 자기는 불로불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 전체를 이용한 것처럼 이 암세포도 한번 발현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자기의 그 불로불사를 위해서 온몸에 있는 메커니즘을 다 활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뭐 간에 자리 잡았는데 간을 어느 정도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뽑아먹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이 커진 이제 암세포가 주변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무한 확장성을 가지고
혈관을 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니 그 전이를 하면서 곳곳에 이제 자기 암세포들이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파괴적인 세포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발견해낸다. 전에는 암인 줄 몰랐는데 이제 발견해낸다. 그렇죠. 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MRI라든가 CT 이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발견을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의학 기술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옛날보다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자, 두 번째로는 의술이라든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마을이 잔치를 해준 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인간의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성 80세, 여성 83세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암 발병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사회적인 얘기로 하는 게 있고, 환경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라든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도 100년 전, 200년 전의 먹거리가 아니라서 먹거리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뭐 신체 내 저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약해졌다. 그래서 암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암 발병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600년 전인가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유방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보감에도 실제로 유방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유방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그 비정상적 외부 자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 원인을 규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많이 괴롭혔나 봐요. 많이 혼내고. 그래서 그게 1년 사이에 유방암으로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도 유방암 세포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이고,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나 외부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 사실 민감하게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지금 이 암의 특징이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또 정상세포가 그래서 비대하게 커지면 성장 억제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서 성장하지 마, 이제 그만 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시그널을 안 먹고 계속 저항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는 이제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피부 세포도 계속 이렇게 며칠 지나면 이렇게 그렇죠. 막 각질로 나오거나 때가 돼서 이제 분해돼서 그렇죠. 없어지고, 머리도 이렇게 머리카락도 자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이제 불로불사, 안 죽는다. 그리고 세포도 기관이 이제 세포가 유지를 하지 그 기관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진 않거든요. 뭐 심장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심장이 계속 커지지 않잖아요.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정상세포는 기존의 혈관 구조 속에서 가는데, 암세포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혈관을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영양 공급원을 계속적으로 통로를 뚫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발병을 하고 1기, 2기, 3기 이렇게 암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렇죠. 네. 그렇죠. 조직이 작동을 자꾸 못하고 그쪽으로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주변의 정상 조직들이 계속 파괴되면서 기능이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이 초기에 뭐 99%, 100% 작동을 하다가 암이 거기서 조그맣게 발생해서 99.5%가 됐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10%를 장악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위암도 계속 위에 암세포가 어느 정도 퍼지면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이, 자기 증식이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마치 뭐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집 한 채 갖고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냥 두 채, 세 채, 10채, 20채 이렇게 사면서
이제는 뭐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뭐 전국구로 부산에 막 이런 식으로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이하는 거거든요. 이쪽 저쪽 다 문어발처럼 확장하고 그 전이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뚫고 이동하고 막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 볼까를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네, 역시 저희가 암에 대해서 아는 게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잘 모른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암은 마치 그 인간의 욕망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이 욕망 자체는 사실 죄는 아니거든요. 이 욕망은 또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식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욕은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것들이 사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욕구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표출되면은 망가지잖아요. 식욕이 과도하게 돼서 탐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비만이 생기거나 뭔가 성인병 질환들이 생기는 거고 성욕이 과도하면은 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암세포가 세포 단위에 있을 때 그냥 아주 작은 세포 단위로 우리 몸에 둥둥둥둥 떠다니거나 어디 이렇게 갈 때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지금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욕망 단계,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이 없나?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적절하게 이것들이 해소가 되죠. 적절하게 풀어지고 끝나는데 이게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막 천착을 해가지고 내가 또 어떤 환경에서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일 경우에는 그런데 마치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범죄 조직에 있거나 뭐 맨날 보면은 그런 죄 짓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다 유혹이 되잖아요. 그 유혹이 돼서 유혹되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나도 사실은 뭐 그런데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암의 친화적인 환경이 몸에서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암이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이제 자리를 잡는 어떤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뭐 이제 이런 사망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암세포가 장성하면 암이 되고 암세포가 이제 암을 잉태하고 암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암세포 단계에서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암이 실제로 발생을 했더라도 면역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가지고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최근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거나 암세포의 대사 환경을 이제 줄여줌으로써 이제 암세포를 제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러스 유명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